그래서 경우의 수. 그래도 오늘은 경우의 수만 할 거라 다음 시간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조합을 끝낼 건데 좀 조합에 투자를 좀 시간을 많이 할 거예요. 일단은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보면 104번 같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거지. 104번 문제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이런 문제를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더니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이에요. 차가 3 이상이면 차가 3 이상이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 이걸 셀 거 아니야, 일일이 다. 그지? 일일이 하나씩 다 셀 거 아니야? 그럼 차가 3 이상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셀 거야? 차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근데 6일 때가 있어? 두 주사위를 던졌는데 차가 6일 수 있어? 없지? 그럼 3, 4, 5야. 근데 이 생각도 항상 해봐야 돼. 차가 3 이상을 세는 게 빠를까? 차가 그러면 3 미만을 세서 전체에서 빼는 게 빠를까? 를 할 수는 있어. 그러면 3 미만이면 차가 없을 때, 1일 때, 2일 때, 둘 중에 뭐가 더 빨리 셀 수 있을까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나는 왼쪽이 더 좋아요 하면 왼쪽 하시면 되고요. 난 오른쪽이 더 좋아요 하면 오른쪽 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경우의 수의 핵심은 자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세야 되는데 일일이 다 셀 때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표현은 뭐야? 진짜 중요한 표현은 서로 다른 두 주사위지. 서로 다른 두 주사위. 서로 다른 두 주사위. 주사위가 서로 다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차가 3일 때를 1이랑 4라고 해봐. 그러면 4랑 1 돼야 안 돼? 되는 거지. 이런 게 핵심이라는 거니까. 잘 잡아라. 서로 다른 두 주사위니까 1, 4가 되면 4, 1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쭉 세서 곱하기 2를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는 개수를 셀 때 핵심적인 단어들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같은이 제일 중요해. 대표적으로 서로 다른가 서로 같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까 그냥 풀까는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아이디어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자, 106번. 106번은 역시 아이디어만 볼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8의 약수 또는 3의 배수.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고 그 단어를 보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또는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항상 뭘 고려한다? 중복되는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8의 약수 또는 3의 배수면 8의 약수가 1, 2, 4, 8이고 3의 배수는 3, 6, 9 이런 거면 당연히 중복이 없겠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런 거면 6의 배수라는 중복이 항상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걸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 사칙 연산 중에 더하기라는 표현이다 라는 거를 알 건데 더하기는 항상 뭐랑 같이 다닌다고? 빼기를 항상 데리고 다닌다고. 이 빼기는 중복을 뺀다라는 의미야. 경우의 수 세계에서. 알겠죠? 그래서 또는이라는 단어를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해서 있으면 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 발상 2개 잡고 자, 그리고 이제 108번 넘어가 봐. 108번. 지금 쉬운 것들은 그냥 쑥 훑는 거야. 108번 보면 요번에도 역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와 B를 근데 방금까지 했던 거랑 또 달라. 동시에 던질 거야. 동시에. 근데 이때 A는 4 이상이 나오는 거고 B는 짝수가 나오는 거고 4 이상이 나오고 엔드
an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and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에서 곱하기지 곱하기.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항상 뭐뭐고라는 말과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A는 4 이상이 나오고 B는 짝수가 나온다 하니까 4 이상이면 4, 5, 6 3개랑 짝수는 2, 4, 6이니까 3개 3 곱하기 3에서 9가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구한 건 뭘 구한 거야? 시험 때 많이 나오는 거 뭐? 순서쌍을 구한 거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쵸? 요게 이제 쪼르르륵 정리가 돼야 돼. 경우에서 단원에서 대표적인 시선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112번. 112번에 바로 2번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지.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수학을 좀 위해서, 앞으로의 수학을 위해서, 확통을 위해서 좀 시선을 잘 정리해보면 확통에서 또 나와. 전개하는 건. 근데 막 이제 A 더하기 세제곱, 4제곱, 5제곱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할 건데 그때는.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를 전개해서 항에 전개했을 때의 항의 개수와 관련된 걸 찾을 거예요. 항의 개수와 관련된 걸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항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 항은 즉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전개한다는 거를 경우의 수 3개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괄호친 요 인수 하나, 그 다음 괄호친 인수 하나, 그 다음 괄호친 인수 하나 각각을 하나의 묶음 덩어리로 보는 거야. 크게 3덩어리가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에서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거야, 그지? 그래서 2가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뽑는 거야, 2가지. 여기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야, 3가지가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다항식에서 전개하던 거를 경우의 수 3개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x를 포함하는 이라고 하면 x를 포함한다는 건 요 한 덩어리 중에 8y랑 마이너스 9z는 뽑힐 리가 전혀 없는 거지. 여기는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는 거야. 얘가 필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만 선택권을 가져? 여기 왼쪽 2덩어리에서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요것만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쉬운 거라서 내가 금방금방 호다다닥 정리만 하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이 잘 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거고. 그러면 116번 한번 해보자. 116번. 했었니? 수업 때. 그러면 개념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구나. 자, 116번의 핵심은 뭐야? 공약수의 개수지. 공약수의 개수. 720이 있고 1008이 있어. 공약수의 개수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약수의 개수는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 했어. 두 수의. 그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와 똑같다라고 했어. 이렇게. 그러면 720과 100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숫자 약수의 개수를 하겠지? 그럼 구해보면 144가 나오거든? 최대 공약수는 144야. 이 식에서 이 두 숫자는. 그러면 144의 약수의 개수를 하려면 우린 뭘 하지? 약수의 개수를 살 때 항상 숫자를 보고 소인수분해라는 걸 하죠. 소수로 주어진 숫자의 곱을 표현하는 거야. 그럼 144를 최대한 소수로 표현하면 12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하고 이것도 역시 바라보는 시선이 얘랑 똑같은 거야. 그치? 우리는 2가 4개 있고 3이 2개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찾아보는 거지. 개수를. 그러면 몇 개? 2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5가지. 안 뽑는 것부터 다 뽑는 것까지. 그러면 3은 또 3가지. 그래서 곱하면 15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1이 안 되거나 뭐 그런 말은 없으니까 공약수엔 1도 있잖아. 그래서 되는 거네. 약수의 개수 셀 때 주의할 점. 항상 1 주의하세요. 1이 포함. 이거 문제에서 뭐 혹시나 뭐 숫자 1을 가지고 조건을 덧붙인다거나 그런 건 없는지 한번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할 거. 이건 내가 해준 적이 없지. 이제 해줘야 돼.
약수 개수 말고 모든 약수의 합도 있어요, 얘들아.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144에 모든 약수들의 합.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사실 얘는 고2 과정인데 고1 과정에서도 그 교사용 자료라던가 이런 데 있긴 있어. 문제집에도 있기는 있어. 소인수 분해를 똑같이 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러면 모든 약수들의 합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약수들을 다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 예를 들어서 자 3은 하나도 안 뽑은 1로 고정시키고 여기선 1이야. 하나도 안 뽑았어. 1로 고정시키면 약수가 표현이 여기서 1이 있을 수 있고 2가 있을 수 있고 2의 제곱이 2의 세제곱이 2의 4제곱이 막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3을 하나만 뽑고 곱해지는 숫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1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있겠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더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어서 계산을 할 거야. 공통인수 묶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로 묶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묶이겠네. 그지? 그리고 예를 들어 2의 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또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묶이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묶으면? 그러면 그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잖아? 그럼 이런 신기한 모양이 나와. 요렇게 나와.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이게 모든 약수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학교에서 물어보고 싶으면 큰 수는 못 물어봐. 큰 수는 못 물어봐.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고2 되면 이거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직접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문제에서 물어보겠다라고 하면 큰 숫자들은 다행히 못 물어보긴 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싹 다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다. 왜 아까 이렇게 했잖아. 2로 묶으면 얘네가 묶여질 거고 2의 제곱으로 묶여도 얘네가 묶여질 거고 그치? 그럼 다시 걔네를 싹 다 묶어놓으면 이게 공통인수가 돼서 얘로 다시 묶으면 얘가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런 게 있다. 하나 가져가시고요. 하나 가져가시고 이런 게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18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118번 같은 거 방정식이랑 부등식의 해의 개수라고 불리는 즉 직접 일일이 다 세야 되는 아이지. 이것도 여러분들 직접 다 일일이 셀 거야. 그러면 기준이 뭐라고 항상? 개수가 제일 큰 아이. 그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헷갈리지 말고 문제 풀 때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자연수랑 뭐 구분하라 했어 내가? 음이 아닌 정수. 잘 보고 세야 돼. 그치? 요번 시험은 진짜 얘들아 아차 하는 순간 하나 덜 세서 틀리고 하나 더 세서 틀리는 거야. 자연수랑 음이 아닌 정수. 이 문제는 자연수니까 1부터 보는 거야. 그치? 그렇게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음이 아닌 정수면 0부터 가는 거야. 그쵸? 그렇게 꼼꼼하게 얘들아 잘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객관식으로 나오더라도 보기를 봐봐. 얘들아 3, 4, 5, 6, 7이야. 개수 하나 잘못 세면 틀리는 거야 무조건. 그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22번 했니? 안 했지? 한번 해보자. 122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ABC가 세 자연수고 부등식을 2개 줬다? 기준이 누구야? 이거 순서상의 개수를 세라고 하니까 진짜 다 세야 되잖아. 기준이 누구야? 이거 개수 셀 때 그냥 무작정 셀 수는 없잖아. 기준이 누굴까? 위에도 있는 문자와 밑에도 있는 문자가 있겠지. 이게 기준이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치?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뭐뭐뭐가 있어. B는 뭐뭐가 있네. 4, 또 3, 또 2. 1은 안 되지. 왜냐면 A랑 B는 대소관계가 확실하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B가 4야. A가 몇 가지 가능해? A는 A 입장에서 그러면 3가지 가능하겠네. 1, 2, 3. 그러면 C 입장에선 B가 4면 4, 5, 6 3가지 가능하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9가지. B가 3이면 A 입장에서는 2가지 가능하겠지. 1, 2. C 입장에서는 3, 4, 5, 6 4가지 가능하겠네. 이렇게. 8가지. B가 2면 위엔 1가지. 여긴 5가지. 그래서 5가지. 22개. 기준을 B로 잡는 게 핵심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되셨으면 대표 유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124번 이제 외웠어요? 확실히 안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124번 이런 거 나오면 아싸 이러면서 절대 틀릴 리 없지. 자신 있게 들어가요 이제. 124번 만원짜리 한 장, 5천원짜리 3장, 1,000원짜리 4장.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경 쓰이는 게 어디랑 어디야? 그치. 10,000원이랑 5,000원이 문제 아니야. 이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잖아. 금액의 수. 일단 그럼 쉬운 거부터 하자. 자, 방법의 수부터 하자. 방법은 어떤 거 개수 세는 거랑 똑같다 했어. 약수의 개수랑 풀이 과정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있으니까 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5,000원짜리 3장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안 내는 것부터 3장 다 내는 것까지. 얘도 5가지인데 문제에서 맨 끝에 항상 보통 뭐가 있어?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뺀다. 그러니까 0원 지불하는 거 빼겠죠.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딱 끝내는데 금액은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했지. 뭐가 생기니까 금액에서는 중복이 생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5,000원짜리 3장이면 10,000원짜리 하나랑 낼 수 있는 금액이 겹치니까 겹칠 때만 이렇게 금액이 겹칠 때만 단위를 낮춰서 5,000원짜리 총 5장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다. 1,000원짜리는 안 겹치잖아. 1,000원짜리는 여전히 4장이다 해서 여기서 6가지, 여기서 5가지 곱해서 0원을 지불하는 1 빼면 29가지 라고 정답을 내겠죠. 괜찮죠?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126번 우리 했었죠. 그렇죠? 125번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건너갔다가 숙제를 통해서 풀어보는 걸 해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28번 한번 해보세요. 이제 슬슬 해봅시다. 대강 정리는 했고 휴. 수녀 같지 않아? 여러분들 이제 수녀도 할 줄 아니까 자, 홀수는 홀수 자리에 홀수 몇 개 있어?
4개 있지. 4개인데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아니야? 4팩이겠네. 짝수는 몇 개 있어? 3개 있지. 2, 4, 6. 그래서 지들끼리 자리 바꾸겠네. 3팩이겠네. 그래서 4팩 곱하기 3팩 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얘기를 하면 되고. 아하, 그리고 요 129번에서 있잖아. 129번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뒤에서도 혹시 있나? 뒤에서도 혹시 있나? 있긴 있는데 다르긴 있네. 오케이. 자, 얘들아, 이 자연수 만들 때 129번 보면 여러분들한테 0부터 숫자를 주고, 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1번에서 짝수 물어봤지. 짝수. 자, 짝수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특징이면 맨 끝이 0, 2, 4, 6, 8 그지? 이런 거지. 여기서는 짝수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세 자리 자연수 만드니까 세 자리 자연수 만들 때 만약에 짝수라면 맨 끝이 0일 때, 2일 때, 4일 때 이러고 케이스 분류해서 구하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3의 개수는요? 3의 개수 특징 뭐였어? 시험에 자주 나와. 3의 개수 특징 뭐였어? 중학교 때 했을걸? 하도 안 해서 막 까먹을 수는 있어. 했었을 텐데. 그치. 합이 3의 배수. 자릿수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문제에선 0과 1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이 문제에서 적용해 볼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3의 배수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세 자리 3의 배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숫자의 합 중에 3의 배수는 뭐야? 여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5개의 숫자 중에 3개 뽑았어.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숫자가 뭐야? 2, 3, 4를 더하는 게 제일 크겠지. 그러면 그게 합하면 9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바꿔야 돼. 합이 3일 때, 합이 6일 때, 합이 9일 때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케이스 분류를 해나가야 돼. 그렇죠? 그럼 합이 3이라면 0, 1, 2가 있을 거고 말고는 없겠지. 0, 1, 2 말고는. 합이 6이면 1, 2, 3이 있을 거고 합이 9면 2, 3, 4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더 있나? 말고? 더 있어요 혹시? 우리가 못 찾는 뭔가 더 있나요? 명기사. 땡큐. 진짜 물어본 거였어요.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진짜 물어본 거였어요. 명의사. 또 있나? 1, 2, 3 명의사. 없는 거 같은데? 또 없는 거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 0, 1, 2 가지고 만들어 봐. 하면 처음에 0이 못 들어가니까 2개. 그지? 그 다음에 0이 또 들어갔으니까 2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4개네? 이런 식으로 다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찾으면 돼.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3의 배수일 때. 그러면 혹시 4배수 뭐였을까? 그치,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즉 끝에 두 자리가 4배수. 보통 이렇게 나와요. 보통 요 정도 나옵니다. 짝수일 때, 3의 배수일 때, 4의 배수일 때. 보통 이 정도만 나옵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홀수일 때는 정리 안 해도 알 거니까. 그러면 우리 133번 했어요? 했던 것 같은데. 그치? 134번 해보세요. 이것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이 134번 교과서에 워낙 자주 많이 출연하는 거라서.
이건 좀 쉬운 버전이 나왔네요. 이거 쉬운 버전. 자, AB 더하기 C가 홀수야. 그러면 뭐랑 뭐밖에 없어 구성이. 뭐 더하기 뭐가 홀수야. 뭐랑 뭐밖에 없어. 짝콜이랑 홀짝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짝콜이랑 홀짝 이 두 개잖아, 이 두 개. 그죠? 해보면 되지. 주사에 던지는 거지. A랑 B가 나오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곱해서 짝수가 나와. 곱해서 짝수 어떻게 구하게 되지 우리? 전체에서 홀수 빼기로 했죠. 그러면 36에서 135, 135니까 9를 빼니까 27 곱하기 3 하면 81. 이거 첫 번째 경우네. 그리고 이번에 홀짝 해봐요. 홀짝.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즉 A 곱하기 B가 홀수야. 곱해서 홀수면 9가지겠죠. 3 곱하기 4.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안 되니까 짝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뒤에 짝수니까 3가지겠네. 27 더하니까 108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 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 숙제 교재 꺼내주세요 잠깐.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색칠하기 해내야 되는데. 참고로 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파란색 교재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손에서 쓴 거 막히면 바로바로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엄청 어려워요. 특히 경우에서 수련 쪽은 진짜 어려워요. 자, 일단은 몇 번을 보냐면 118번. 자, 118번 풀어보세요. 패드 있어? 그래요. 일단 118번 풀어보세요. 자, 118번. 지금 이 교재는 진짜 시험에 나왔던 문제만 모아놓긴 했는데 훨씬 더 많고 다양한 도형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도. 근데 그래도 대부분의 학교는 요 118번이랑 120번, 118, 119, 120 요 정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괜찮고, 근데 군포고는 121번처럼 나왔었죠. 그래서 언제든 군포고는 기출문제를 다시 시험에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돼요. 이번 중간고사 때도 2년 전과 3년 전 거 또 내고 또 냈잖아. 많이 겹쳤어요.
자, 그럼 118번부터 해볼까? 여러분들, 근데 색칠할 때 너네 문제 잘 읽어야 돼. 영역 몇 개? 색깔 몇 개? 그러니까 영역 4개라고 색깔 4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보통의 문제가 영역의 개수랑 색깔의 개수를 똑같이 주는데 요렇게 영역 4개에 색 5개? 뭐 어떻게 줄지 몰라.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면 케이스 분류 해야 되는 거다 안 해야 되는 거다 이제 딱 느껴져요? 도형을 보면 파악이 돼요? 아직 어려워요?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하냐? 자, 내가 마지막으로 칠할 영역이 어딜까를 고민하세요. 자, 예를 들어 내가 A를 마지막에 칠할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칠해져 있지, 그치? 그럼 A를 마지막으로 칠할 때 나머지는 다 칠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칠할 영역이라는 얘기야. 자, A를 마지막으로 칠할 거야. 그러면 A랑 이웃하고 있는 게 누구야? BD지. 얘네 둘이 어때? 이웃해 안 해? 안 하지? 이러면 케이스 분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케이스 분류 하는 거라 했어. 그럼 봐봐. 예를 들어 B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칠할 거야. 어때? 케이스 분류 해야 돼 안 해야 돼? B를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칠한다 치면 해야겠지, 그치? 케이스 분류 해야겠지. 얘랑 또 안 이웃하고 있잖아, 그치? C는 어때? 해야겠지. D는 어때? 해야겠지. 그럼 안 하시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케이스 분류야. 이게 현실적이야. 이게 제일 현실적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뭘 해도 상관없어. 즉 A랑 C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셔도 되고 B랑 D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 B랑 D를 가지고 한번 잡아보자. 1. B랑 D가 똑같을 때 2. B랑 D가 다를 때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면 B랑 D가 똑같아. 순서를 이렇게 색칠하자. A, B, C, D 이렇게 칠하고 A 아니지. A, B 이렇게 칠하면 안 되지. A, B, D, C를 칠해야지. A, B, D, C A, B, D, C 이렇게 칠해보자. 순서를. 자, A에는 그러면 색깔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가지. B에는 4가지. 근데 D는 이제 B랑 어차피 똑같은 색깔이 칠해질 거니까 선택권이 없지. 그거를 곱하기 1이라고 표현하기로 했고, 그리고 C는 이웃하고 있는 게 B랑 D인데 둘이 색깔이 똑같으면 색깔이 하나만 빠졌네. 그러면 4개 남았네.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B랑 D가 이번에 다르면 A에는 5가지, B에는 여기까지 똑같아. 4가지. 근데 D는 어때? D는 이제 D는 A랑도 달라야 되고 B랑도 달라야 돼서 색깔이 2개나 빠졌으니까 3가지 하고, C도 색깔이 2개나 빠졌으니까 3가지 라고 해서 여기서 180, 여기서 80 더하면 263번 이 정답이 되겠다. 괜찮아요? 이렇게 밑에 모양은 워낙 유명한 거니까 혼자서 풀어보시면 되고, 한번 120번 그럼 도전해보세요. 120번. 이제 칸이 5개로 늘었어. 정답은
뭐를 마지막에 칠하는 것도 상관없고 기준을 잡을 때, 즉 같다 다르다를 잡는 것도 뭐든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이거는 나랑 똑같아야 돼. C에서 시작한다는 똑같아야 돼. 그지? 우리 약속했잖아. 제일 인접한 영역이 많은 영역부터 칠한다. 그지? 그럼 C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이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정말 분류해야 될까를 고민해봐. C 빼고, C는 맨 처음에 색칠할 거니까 C를 빼고, 여러분들이 D를 맨 마지막에 칠하나 생각해봐. D를 맨 마지막에 칠하나 생각해봐. 어때? D랑 이웃하고 있는 건 A, C인데 이 A, C 이 중에 이웃 안 하고 있는 게 있지. A랑 E. 그치? 이러면 또 둘이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네? 그럼 이 과정을 반복해봐. E도 B랑 D에서 걸리고 B도 A랑 E에서 걸리고 A도 B랑 D에서 걸리잖아. 어쨌든 얘도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이제 나는 B랑 D가 똑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개의 색이야 이거? 5개 여기 5가지 색이네.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여기까지 다 똑같아. 어차피 처음 3개 영역은 색깔이 달라야 돼. 여기 똑같아,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B랑 D가 똑같다면 D는 선택권이 없고 그리고 나서 이 입장에서 보면 색깔이 2개만 빠졌으니까 3가지로. 그리고 여기는 D가 B랑도 다르고 A, B, C니까 A, B, C잖아. C랑도 다르고 B랑도 다르니까 색깔 2개 빠졌네. 3개 곱하기 3개 이렇게. 아니지. 2 곱하기 2 아니? D 다시. A도 빠지고 B도 빠지고 C도 빠지니까 2개 곱하기 2개 이렇게 가지. 깜짝이야. 그러면 180이고 여기서 얘가 240 나올걸? 그래서 다음에 420. 그래서 보통 5개 영역에 케이스 분류하면 420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마 문제 좀 풀어봤으면 익숙할걸? 420이 보통 정답이던데요? 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밑에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다 쳐. 문제는 밑에 거야. 121번. 이 군포고 문제 어떡할 거냐고. 시험에 이렇게 하면 다 틀리는 거야. 얘는 조합이야. 경우의 수가 아니라 조합이랑 섞었어. 이거 아마 여러분들 다 질문할 것 같아서 같이 좀 풀어볼게. 여러분들한테 5가지 색을 줬어. 5가지 색을 줬어. 그리고 문제를 풀 건데 A, B, C, D, E. 자, 괄호 1번. 괄호 1번 잘 봐봐. 여러분들한테 3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해보래. 자, 3가지 색으로 얘를 칠해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3개. B에는, C는 1개, D는 A랑 C 현재 다르잖아. 그럼 D도 역시 또 1가지, E도 1가지지. 6가지인데 문제에선 이제 여러분들이 색칠하기에 집중해서 그런데 3가지 색을 뽑기를 원해. 그러니까 5개의 색을 여러분들이 줬잖아. 그러면 칠할 3가지 색도 뽑아줘야 되는 거야. 뽑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5가지 색깔 중에서 칠할 3가지 색을 여러분들이 뽑아. 그래서 이게 10이잖아. 5C 3하면 10이잖아요. 그래서 2개를 곱한 60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색깔 뽑는 걸 빼먹으면 안 돼. 그죠? 자, 그리고 2번이 좀 많이 어려워서 3번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4번 해결하고 2번으로 가보자. 자, 3번 5가지 색을 빠짐없이 사용하라 얘들아. 그럼 뭐야? 그럼 오펜 아니야? 5가지 색을 괄호 3번에서는 5가지 색을 다 쓰래. 그러면 그냥 5팩이잖아. 5, 4, 3, 2, 1. 그럼 5팩입니다. 어려울 게 없고. 괄호 4번은요. 5가지 색을 사용을 해서 5개의 영역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말 차이 알겠어?
괄호 3번이랑 괄호 4번을 연달아서 학교 시험에서 줬는데 괄호 3번에는 빠짐없이 라는 표현을 줬고 괄호 4번에서는 그냥 별다른 말이 없어.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5가지 색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지. 평소에 우리가 접하던 대로 사용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A에 색칠할 수 있는 게 몇 개? 5개. B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C에 색칠할 수 있는 거 3개까지 똑같은데 이제 D랑 E에는 그냥 몇 개씩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3개씩 들어가는 거야. 5, 4, 3, 3, 4. 그러니까 중복 허용하는 상황이야. 평소 우리가 문제 풀던 상황이라고. 5가지 색을 다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5개 색 줄 테니까 이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그냥 멋대로 칠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5, 4, 3, 3, 3 이게 되겠지. 괜찮아? 방금 했던 3번이랑 4번이랑 구분돼. 자 그러면 이제 2번만 해내면 돼. 2번만 해내면 돼. 이게 좀 어려워. 네 개의 색을 빠짐없이 하래. 4개의 색을 빠짐없이 하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딱 생각해봐. 딱 처음 생각나는 게 뭐야? 4가지 색을 빠짐없이야. 딱 처음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생각나지 않아? 초반, 즉 A, B, C, D에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 먼저 4가지 색을 싹 다 칠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조건 완성시켰지. 그럼 그게 그냥 4팩이네. 그게 4팩이고 그리고 나서 E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건 그럼 몇 가지 색이 남았어? A랑 D랑만 바르면 되니까 2가지 남은 거 아니야? 우리가 칠한 4가지 색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요거는 됐어. 근데 문제는 이거 말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 말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런 말투로 얘기했어. 처음 4개에서 끝낸 거야. 4가지 색을. 그게 아니라 4가지 색을 어디서 끝낼 수도 있겠어.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 여기서 끝낼 수도 있겠죠. 4가지 색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디까지? 요 A, B, C, D까지 3가지 색으로만 칠하고 여기서 그 마지막 색깔 하나를 채워주는 거야. 그것도 가능해. 이 2가지로 나뉘어. 그래서 4가지 색을 초반 4개에 다 쓸 거니 아니면 마지막 영역 때 4가지 색을 완성시킬 거니 이렇게 크게 나뉘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4가지 색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풀면 3가지 색만 가지고 A, B, C, D를 먼저 색칠해야 돼. 어떻게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어쩔 수 없지. 그치? 3가지 색만 있어. A, B, C 영역이 다 달라야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나서 D는 어때? D는 여전히 우리가 쓴 3가지 색깔 중에 하나로만 채워야 돼. D는 어때? 한 가지 아니야? 한 가지? B에 쓴 한 가지밖에 못 채우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런 거지. 여기 지금 A, B, C, D에 3가지 색으로만 색을 칠할 거야. 그때 A, B, C가 이미 3개의 색을 다 가져갔어. 그러면 우리한테 쓸 거는 요 3개 중에 하나인데 A랑 C랑 또 이웃하고 있으니까 A, C에 쓴 색깔은 안 돼. B밖에 없지. B에 쓴 색깔을 여기다 그대로 써. 그리고 1은 어때? 남은 색깔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얘도 선택권이 없어. 6가지. 6가지가 아닌데? 여기까지 1은 맞고 여긴 6가지. 이건 6가지가 맞고 이건 6가지가 맞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서를 부여하고 막 해야 되겠네. 이런 거지. 우리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해야지. 4가지 색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또 당연히 뽑아야겠지? 여기서 4가지 색 또 뽑아. 5시 4야 이렇게 4가지 색을 또 뽑고 그러면 자 이제 잘 봐. 이제 여기서는 결국에 이거는 그냥 요
5가지 중에 4가지 색을 뽑아서 5가지겠지? 이게 5잖아. 그리고 나서 초반에 4개의 영역에다가 4개 색깔 다 칠한 거잖아. 곱하기 48을 하나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240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게 240 하나 나오겠지. 그치? 근데 밑에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6이잖아. 이 6에다가 이거 상환시켜봐야 돼. 자, 우리는 4가지 색을 뽑았고 그 중에 3가지 색을 가지고 먼저 A, B, C, D를 채우고 남은 한 가지로 마지막 2를 채울 거야. 그치? 그럼 걔도 정해줘야 돼. 마지막에 채울 색깔도 정해줘야 돼. 이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한 6은 뭐냐면 이건 정말 색만 칠하는 거야. 색만 칠하는 거야. 색만. 들어갈 색이 뭔지는 정해주지 않았어. 여기까지 색만 딱 칠해. 색만. 그래서 색을 뽑고 나서 여기 A, B, C, D에다가는 3가지 색을 칠할 거고 그리고 남은 하나는 무조건 여기에 들어있을 거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색깔에 따라서 요 A, B, C, D의 색이 칠해지는 게 정해지지 않겠어? 그치? 그렇잖아. 구성이 달라지잖아. 여기에 칠해지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나머지 3개가 정해질 거고 걔네가 여기서 어떻게 색깔이 칠해지지?를 한 게 이거잖아. 이 6가지. 그렇죠? 그래서 5 곱하기 4, 즉 2에 들어갈 색깔 하나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어떻게 칠할래?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20 해서 정답이 아마 360이 나올 겁니다. 맞네. 정답이 360.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 색칠하기에도 학교 내신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더라 라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걸 혼자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또 싸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끝.